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 도민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신 이승학 총장님, 이러한 그 문재인의 발언을 듣고서 제주도에서 어떤 그런 자유우파, 이 사회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요새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제주도민 4.3 진상규명위원회의 앞으로의 할 일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승학 총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제주 4.3 추년식 추도사 전문에서 이심스러운 점을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3 특별법이 개정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이 4.3 특별법은 지난 3월 23일 날 전부 개정되어서 오는 2021년 6월 24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 4.3 특별법 정의를 보면은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4.3 사건의 주동자는 남로당입니다. 이 4.3 특별법 정의에 남로당이 빠졌습니다. 또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다음 해에 발생한 4.3은 5월 10 선거를 파탄내려는 폭동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또 4.3이 1947년 3월 1일 12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면 4.3 희생자 추면일을 3월 1일로 정해야 하는데 4월 3일로 고집하여 논리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독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것은 4.3 사건의 주동자인 남로당이 빠져버렸습니다. 북한은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것은 사실상 단독 정부였고 사실상 그해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선량한 제주도민들이었고 가해자는 남로당 중앙당이 지정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진상보고서는 보수파 측 인사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 세력에 있던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진보 좌파 측 인사들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함으로써 출간되었습니다. 이 4.3 정부 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확대 과장하여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만을 강조했고 남로당 인민해방군들이 양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는 묵살하거나 왜곡 축소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제주도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출련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힘을 모았다고 했는데, 특히 제주도 이성문 정교조 출신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4.3 사건을 날조 왜곡한 주범이며, 거민정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과목을 보면은 제주 4.3을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은 50 총선거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단독 선거라고 선전하여 투표를 거부하였는데, 제주도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지하선거에 52,350명이나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통일정부가 무엇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음이 분명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공비를 일으켰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도 반란군들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만세의 성명서와 여수시 남로당 위원장 이용규의 연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는 결정서에서 보듯이 통일정부 수립이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야당인 국민의힘 102명인데 반대 5명, 기권은 25명입니다. 여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살펴보면은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미애, 박진, 윤상현, 이명수, 조혜진, 그 탈북 인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도 들어있었습니다. 화태경, 황보승이고 나머지는 불참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용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관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고 했는데,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또는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자들에게 일관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하는데, 이것은 제주 4.3 사건 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인민유격대 자원 입대 활동하여 한라산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인공기 개항, 적기가를 부르고, 또 남로당 읍면위원회 마을자위대 활동으로 마을 우익단체들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가혹, 방화, 식량, 의복, 약탈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13조에 보면은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보면은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희생자 중 예를 든다면은 고 박진경 대령 암살에 적극 가담한 남로당 뿌락치 제9연대 문상길과 강자규 하사를 비방하면은 명예훼손이라 할 것이고, 또 남로당 반란국 수계급에 속하는 공산부장 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이 지휘에 진압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이것은 보면은 석가의 가르침 정리한 불교 경전이나 예수의 말을 기록한 기독교의 성경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13조는 악법 중에도 최고 악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승학 총장님께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에 중대한 그런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 법률 개정안으로 통과되는지, 도대체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혼미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